안녕하세요. 우레마이시티 대표이사 김도훈입니다. 네, 최근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용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ICT 기술 수준에 비하면 아직 이 폐플라스틱을 자원 순환하기 위한 기술 분야는 발전이 느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우리마이시티가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해서 신뢰도를 갖춘 자원 순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그런 선별 기술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네, 지금 재활용 시장은 그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다양한 정부 규제가 생겨날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분해가 잘 되는 생분해성 친환경 소재들을 개발하는 등 커다란 변혁을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재활용 시장의 변화를 읽어서 그에 맞는 사업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변화는 플라스틱이 자원으로 순환하는 과정인 이 세 단계에 맞춰서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수집 단계에서의 변화인데, 그 RVM이라고 하는 닷슨 페트병을 변환하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기기들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성공을 했고요.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설치가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무엇보다 그런 지역 내 환경 단체들은 재활용이 잘 되도록 솔선수범해서 라벨지나 뚜껑을 제거하고 따로 재활용이 잘 되는 깨끗한 병들을 모아서 어, 기부하는 그런 사회공헌 활동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참여가 주도적인 자원순환 시장으로 진화하는 재활용 시장이 생겨나고 있고요. 두 번째 선별 단계에서는 수집된 폐기물을 사람이 지금까지 손으로 직접 분류하는 선별 체계였는데, 이거를 벗어나서 분광 센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선별하는 장비들이 공공선별장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화 설비들로 인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의 증가로 처리 한계에 도달한 그 정부의 고민거리들을 좀 해결해 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사람이 한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한 선별률을 보이기 때문에 재생 플라스틱의 선별률이 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공 단계인데, 자원순환의 연결고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별된 플라스틱의 순도에 따라서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로 사용될지 아니면 물성이 안 좋아서 다시 폐기 처분될지 결정이 되는데, 이런 의미로 본다면 재활용으로 버려진 플라스틱이 모두 재활용 원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앞선 이런 수집과 선별이 오히려 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자원순환의 핵심 열쇠는 이런 선별의 정확도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선별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플라스틱의 공급처가 신뢰할 수 있는 재생 플라스틱의 원료를 만들었는지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도 선별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기술의 방향을 보면 현재 AI와 로봇 기술의 발달로 쓰레기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각종 기술들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원순환의 핵심 열쇠인 이런 선별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초분간 그 선별 기술에는 초분간 기술과 인공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보면 기술 트렌드를 살펴보면 수집 배출 단계에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활용해서 이미지 인식 기술로 페트병인지 유리병인지 캔인지를 판단하는 데 기술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송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율주행을 접목해서 이동의 효율화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 분야는 가장 빠르게 제품화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고, 마찬가지로 물질 종류를 위해서는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리 배출을 위해서는 현재는 에어 이젝터라고 하는 바람을 불어서 사물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을 대체해서 로봇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비 AI는 저희 우리마이시티의 선별 솔루션 브랜드 이름이고요. 자원순환 과정에서 모든 단계에서의 선별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수집 시점에도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의 물질을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선별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송 후에
선별장에 모여 있을 때도 물질별로 분류하기 위한 그런 선별 기술이 필요하고, 다시 이송을 하고 파쇄와 세척하는 과정에서도 혼입된 이물질을 걸러내는 도 선별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공 단계에서도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검사 목적으로도 선별 기능이 사용될 정도로 선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선별에 사용하는 기술은 초분간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초분간 카메라에서 얻은 영상 정보를 AI로 모델링해서 물질의 종류를 실시간으로 구별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제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초분간 카메라는 이런 RGB의 400에서 800 나노미터의 영역을 보는 데 반해서 900에서 1700 나노 대역을 촬영하는 카메라이고요. 초분광에 초자가 붙은 이유는, RGB는 밴드가 3개 있지만 초분광은 100개 이상의 분광 밴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100개 이상을 가지면 초분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최대 256개의 밴드까지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픽셀당 256개의 분광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의 고유한 특징을 딥러닝을 통해서 모델링하기에 충분한 데이터이고, 복잡한 그런 고분자 화합물인 페플라스틱에 대해서 개별 특징을 학습해서 추론하기에 적합하고, 생각보다 학습 정확도도 높게 나옵니다. 이런 학습 정확도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전처리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고, 이런 파장의 변곡점들의 특징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모델이 잘 설계돼야 되고, 전처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분간 카메라의 원리를 보면, 초분간 카메라는 하이퍼 스펙트럴 이미지 HSI라고 표현을 하고요. 촬영 대상의 물체 종류에 따라서 광원을 이렇게 반사되는 형태로 배치하는 리플렉턴스 셋업이 있고, 투과되는 형태로 셋업을 하는 트랜스미션 셋업이 있습니다. 대상물의 재질이나 재질의 투명도나 외형 또는 환경적인 원인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원리를 보시면, 초분간 카메라는 이런 라인 스캔 카메라 형태이고요. 카메라 내부에 프리즘 역할을 하는 빛을 분산시키는 모듈이 있고, 이거를 분광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광기에 의해서 센서가 굴절된 빛의 에너지를 디지털화하게 되고요. 이 람다 부분이 바로 파장, 256개로 쪼개진 빛의 파장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센서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촬영 대상물을 컨베이어에 올려놓고서 이 Y 시간축으로 촬영을 하면 이런 식으로 3D 큐브 형태 비전 데이터가 생성되는 원리입니다. 저희가 솔루션에 적용하는 카메라는 선별 대상물의 특성에 따라서 뭐 다양한 제품군의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다양하고요. 320, 640 부분이 있고, 파장대도 다양한 파장대를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개발한 로드맵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2020년부터 초분광 영상 기술에 대한 개발을 시작해 왔고요. 적용 분야 또한 재활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초분광 카메라 영상 수집을 통해 딥러닝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처리 기술과 그다음에 레이블링을 통해 의미 있는 분광 정보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의 정제 과정이라고 하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 정확도를 높이는 개발 과정을 했고요. 현재는 개발된 기술을 공공선별장에서 생활 플라스틱을 분리 선별하는 솔루션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 용량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나 아니면 분광 밴드를 유효한 분광 데이터만 추려내는 부분에 대한 개발을 했고요. 오토 인코더 등을 활용해서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으로 전처리를 하는 실험도 해봤습니다. 현재는 기술 개발 3단계로 볼 수 있고요. 재활용 시장의 좀 분야를 넓혀보기 위해서 지금은 폐가전의 재활용 기술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분쇄 플라스틱 선별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플라스틱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적용한 사례는 공공선별장에 폐플라스틱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그런 장비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공공선별장은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곳이고요. 초당 2m의 고속으로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상에서 실시간으로 플라스틱의 종류를 판단을 해서 선별 처리를 합니다.
대표적인 생활 플라스틱으로는 뭐 페트, PP, PS, PE들이 있고요. 뭐 도심지가 많은 그런 공공선별장에는 이 4개 물질을 각각 선별하는 4개 장비를 투입하기도 하고, 어 시골같이 플라스틱의 배출량이 적은 곳은 중요하게 생각되는 페트만 선별을 합니다. 이 오른쪽 위에 보시는 사진이 컨베이어 벨트와 그 AI의 분석 장비가 들어가 있는 판넬 모습이고요. 아래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 고속으로 지나가는 컨베이어 벨트의 폐플라스틱이 이 할로겐 램프를 지나갈 때 촬영을 하고 에어 이젝터가 분리 선별하는 그런 처리 구성으로 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페플러스 선별 솔루션은 초분간 카메라와 AI 소프트웨어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에어 노즐을 실시간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에어 노즐을 제어하는 정확도에 따라서 선별 정확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회사는 이런 전체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자동 선별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축적된 이런 초분강 영상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분간 카메라를 미니마이즈하는 음 개발을 할 거고요. 이외에도 클라우드와 연동하는 서비스 등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처리 과정을 보면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가 이송이 되면 선별장에서 선별이 되고 이후에 다시 이송을 한 다음에 분쇄 후 다시 한번 선별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동과 선별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운송 비용이라는 운송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별 시 다른 폐기물들과 혼합이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폐플라스틱의 오염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에 이런 분리수거 후 재활용 체계를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패러다임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재활용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은 바로 이거 플라스틱을 분쇄 플라스틱 개념 단위로다가 유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모든 플라스틱의 유통 마지막 체계를 보면 플레이크 단위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쇄 플라스틱 선별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은 뭐 가정에서 배출하는 뭐 생활용품, 페트병이나 용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소형 가전, 냉장고 같은 소형 냉장고나 에어컨과 같은 대형 가전, 그리고 뭐 장난감 등이 예로 들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들이 이제 분쇄 플라스틱으로 최종 선별이 돼서 어 재활용이 되는 과정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런 분쇄 플라스틱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 일반 가정에서 배출한 페트병을 분쇄할 수 있는 분쇄기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쇄 플라스틱 선별할 수 있는 선별기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폐가전을 선별하는 업체가 물리적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쇄 후에 비중으로다가 1차 선별을 하고 한 번 더 물질별 선별을 하기 위해서 정전 선별이라는 걸 하는데,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형화된 시설이 필요하고요. 이에 반해 초분간 기반의 선별을 적용한다고 봤을 때는 전기료 위에는 유지 비용이 없고,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당장 저희가 이런 분쇄 플라스틱 선별기를 개발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이런 폐장난감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폐장난감에 현재 재활용되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수선별로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선별된 파쇄물의 선별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정확하게 선별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래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현재 이 최종 파쇄물은 PPP를 선별했다고는 하지만 ABS 혼입률이 30% 가까이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뭐 이렇게 된 상태로 재생 플라스틱이 만들어져서 판매가 된다면 품질이 낮기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도 지금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별 기술을 투입을 해서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폐가전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는데요. 물리적 방법으로 선별된 최종 선별품의 분류 상태를 파악해 보니까 외부 물질 혼입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보통 업계에서는 95, 98%의 정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초분간 분석법을 확인했을 때는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PS를 확인한 내용인데요. 98%로 정확하게 나오긴 했지만
ABS의 경우에는 8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두 물질 사이의 학습 데이터의 오류를 감안해도 ABS에 오분류된 시료가 좀 높다는 것을 가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실험은 백색 가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이고요. 실제 폐가전을 분쇄한 내용물을 보면은 블랙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 개발 단계로는 양산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백색 가전뿐만이 아니라 검은색 플라스틱도 검출할 수 있는 기능이 개발이 된다면 그때 이제 양산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블랙 플라스틱의 물질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초분광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이런 미세 차이를 분류할 수 있는 딥러닝 학습으로 분류가 가능한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데이터 시료를 좀 더 많이 확보해야 실험 단계 최종 검증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실증을 통해서 제품화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회사의 플라스틱의 선별 기술 개발 방향은 아파트 및 대형 빌딩을 대상으로 자체 분리수거장의 플라스틱 자동 선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존의 분리수거 체계를 벗어나서 벗어나 수거된 플라스틱을 분쇄 플라스틱 처리하여 회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광기를 미니마이즈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마다 중앙 집중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 내 다수의 선별 시설을 만드는 것이고, 선별 기술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재활용 최종 선별 분해 품질을 좀 높이는 데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쇄 플라스틱 선별 기술은 재생 플라스틱의 순도를 보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궁극적인 희망이자 목표입니다. 최근 정부는 23년까지 시행을 목표로 가전 품목의 재활용 소재 민간 자율 인증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고요. EU에서도 리사이클드 플라스틱 트레서빌리티 인증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제품 생산 시 재생 플라스틱 일부 사용을 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국가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지원금을 부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 재생 플라스틱을 일부 혼합한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생 플라스틱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신을 막을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트레이서빌리티를 위해 재생 플라스틱의 이력 추적에 순도나 혼합률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해서 더욱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